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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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다 도반님들 덕분입니다. 자, 일과를 잘 굴립시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매일매일 일과를 잘 굴립시다. 오늘 그 문자 보낸 것은 앞에 반에서는 많이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새말기 반이라서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금강경 제26의 법상 비상분. 법시는 모습이 아닌 분. 법상 비상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약이 새겨나 이염성과 만일 빛깔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에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지라 열애를 배웁지 못하리라. 지금 이 귀절입니다. 모습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보려면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습놀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모습에 쏠려서 들어앉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데 모습에 들어앉으면 너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둘러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모습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보려고 하지 마라. 이러면 모습도 여의고 또 소리도 여의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의 모든 모습을 여의면 바로 그만 허공 아닌가요? 이것을
부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너희 몸을 보고, 몸이 모습이죠. 너희 몸을 보고 너라 하지 마라. 내 몸뚱이 보고 내라 하지 마라. 그 말이죠. 또 네 목소리를 듣고, 네 지금 소리 나오는 이 목소리를 듣고 니라 하지 마라. 우리는 보통 목소리만 저 누구 목소리다. 또 몸뚱이 보면 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름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름뿐이다. 그래서 그만 허공과 같은 자리다. 모습과 소리의 당처가 비었다. 당처가 비었다는 것은 공하다 이 말이죠. 공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자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체성이 없으니까 변하는 것이고 가짜고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체성이 있으면, 실체가 있으면 뭐가 딱 있겠죠. 그런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텅하게 빈 자리가 진짜니다. 진짜니다. 근데 이 말이 잘 안 믿어져요. 그렇죠, 이류거사님? 왜냐하면 늘 모습에 들어앉는 습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습에 들어앉는 것도 누가 들어앉아요? 누가 들어앉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갖고. 무광보살님 모습에 들어앉는 것도 누가 들어앉아요? 예, 그렇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하나뿐이라요. 그 자리에서 낮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낮춘 모습에 들어앉는 거예요. 들어앉는 것도 또 누가 들어앉아요? 빛소님이 들어앉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벌써 이렇게 딱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에서 모습을 탁 놔두면 딱 주화객이 딱 나눠져, 상대가 나눠져 버려요. 그러면 꼼짝없이 붙들리는 거예요. 꼼짝없이 붙들리는 거예요. 붙들리는지도 모르고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바탕자리에서 놔둔 거지요. 놔두는데 어떻게 해요? 몸뚱이 딱 보고 내다 이렇게 한 생각 일으키는 것도 누가 일으켜요? 빛소님이 일으켜요. 그런데 빛소님이 일으킨다 이 생각이 없어요. 내다 하고 딱 들어앉아 버리면 그냥 주객이 탁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능소 주와 객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성에 온갖 중생은 본래로 부처러니 둘로 보아서 모습에 붙이면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둘로 본다는 것은 모습에 들어앉는다는 얘기예요. 주와 객으로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안과 밖을 나눈다는 얘기다 말이죠. 둘로 보아 모습에 붙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도깨비 굴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천지를 모르는 거지요. 깜깜하지요. 괴롭고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오늘 새말기를 할 차례라서 쭉 이걸 나가야 돼서요. 223쪽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저번에 읽은 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일요거사님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시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죠? 일요거사님 공부 잘하시잖아요. 지금 자 223쪽 보십시오. 대치법이란 이렇다. 이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그 위에부터 대치법. 다른 말로 해서 옛날에 이제 그 화두법 간화선으로 승가해서 하는 그 간화선 그 화두를 일반 생활 환경이 다른 제가자에게 적용을 하려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옛날엔 농경사회였으면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대요. 요새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지금요. 인공지능이 막 그 되면서.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자동차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 생각에 우리 손자 세대 정도 가면 자동차를 움직이는 컴퓨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아마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컴퓨터
이렇게 자동차를 인식할 것 같아. 우리 그 애기 세대는 지금 있는 아이들은. 그래서 자, 대치법이란 이렇다. 연에 따르는 바깥 경계를 굴리고 또한 경계에 굴리는 것은 실로 나의 무상신이 모습 없는 몸이죠.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법신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 그 말입니다. 그 무상신이 그 심기의 느낌대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그 느낌대로 무정물인 색상신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나툰다는 도리를 깊이 인식하고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를 세워서 나아가자는 뜻이다. 그러면 이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이 색신을, 육신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나툰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을 하면 말을 잘하자. 이렇게 됐죠. 여러분은 말을 잘 듣자. 이것이 모습을 잘 굴리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 모습이 어떻다고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허공으로서의 공성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성의 화두가 맑기고, 거성은 옛날 성인이죠. 옛날 성인이 그 화두를 제창을 하셨단 말이죠. 화두가 맑기고 대취법도 맑기일진된 무엇이 다른가? 맑기는 맑기나 맑기로서는 같지 않은 맑기니 그 맑기를 굴리는 데 따른 수단의 좌표가 다르고 그 수단의 좌표가 다르기 때문에 방편의 초점도 다르기 마련이다. 무슨 까닭으로 쓰이냐? 예를 들어서 만약 핸들을 돌리고 키를 트는데도 잘 돌리고 잘 틀어야 할 것이니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와는 통하여서 그 시를 거둘 수가 있겠으나 화두가 순일하여서는 또한 잘 안 될 것이다. 네, 저번에 한 거라도 그냥 쭉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리가 이러하니 학인들은 거사풍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서, 거사풍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고, 그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사회도 발전시켜야 되고, 국가 안보도 책임져야 되죠. 또 세계에도 공헌해야 되죠. 지구도 다 같이 환경 보전도 다 해야 되죠. 그런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거사풍이라는 것. 바탕으로 하여서 아침에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뜻으로 세간에 뛰어들고 낮에는 모습을 잘 굴린다라는 뜻으로 책임을 다하고 저녁에는 모습을 잘 굴렸나라는 뜻으로 희열을 느끼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을 내가 되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는 뜻으로 아침에 내가 직장을 나가 그러면은 오늘도 모습을 잘 굴려야지 이렇게 해서 직장을 나간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낮에 한참 일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 모습을 잘 굴리고 있나, 지금 일을 잘하고 있나, 이렇게 모습을 낮에 가서 일을 할 때는 뭐 해야 돼? 자기 책임을 다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책임을 다 하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모습을 잘 굴렸구나 라고 마음에 아주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모습을 잘 굴리자가 아니면 어떻게 자꾸 쌓는 거지요. 업을 자꾸 쌓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내가 오늘 또 공테이프 잘 돌렸구먼 이렇게 하는 거지요. 테이프는 돌리기는 돌렸는데 뭐예요? 그 안에 녹음이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안 하는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얻어서 앉을 때는 나는 밝음도 아니요 어둠도 아닌 바탕을 놔두자. 일체 만법의 그 바탕짜리, 명과 암의 바탕짜리. 왜냐하면 명이다 암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일체 모습의 바탕을 놔두자 이 말입니다. 여기므로 삼매에 잠길 줄 알면 이에 따라 깨친 뒤의 수행도
또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능엄경의 인재의 발심과 과저의 깨달음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마음을 도사려 가다듬음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사리를 따져서 알아 믿으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법은, 여기서 법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법은 본래로 쉽다는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도 생기는 것이요. 어렵다는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쉽다는 생각도 생기기 마련이다. 어렵다, 쉽다 하는 건 상대적이죠. 모습이라는 것은 전부 상대적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어렵다, 쉽다의 그 앞서식, 그 앞서식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법을 굴리려 할진된 쉬운 것은 쉬운 대로,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되돌려 버린다면, 쉽다 하는 것은 쉽다라고 일으킨 자리로 되돌려 버리고, 어렵다 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자리로 되돌려 버려. 어디로 되돌려요? 바로 바탕자리로 되돌려 버려. 그럼 쉽다, 어렵다 하는 것은 그냥 모습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이죠. 되돌려 버린다면, 필경에는 쉽지도 않기 때문에,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을 것이고,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쉽지도 않을 것이니, 쉽고 어려움을 어디에서 찾아라. 쉽다, 어렵다 하는 것은 분별심이다, 이 말입니다. 에오라지, 이 법은 깨친 앞이라 하여서 쉬운 것은 아니니, 깨친 뒤라 하여서 어려운 것도 아니요. 깨친 뒤라 하여서 쉬운 것이 아니니, 깨친 앞이라 하여서 어려운 것도 아니기에 그만 그대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와 바탕을 놔두자라는 말귀로 하여금 오전수행 곧 앞닦음과 오후수행 곧 뒷닦음을 한 가지로 굴려가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지금 아직 내 성품을 이치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증득이 안 된 상태에도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또 내가 증득이 된 상태에서도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이것이 그대로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요 고단부터 하겠습니다. 되돌아보건대 이 대치법은 자타의 공덕을 이루는 수단도 되겠지만은 사회의 풍조를 다스리는 방편도 될 것이니 어찌 금상첨화가 아니랴. 어지보야 이 도리는 화두가 아니면서 곧 화두요. 화두이면서 곧 화두가 아닌 새말기라 이르겠으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제 같으면은 그걸 하지요. 주부니까 밥을 하지요. 밥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색신을 굴려서 밥을 잘하자. 그렇게 하면 이게 화두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뭐 딱 하는 정말 이거 안 돼. 하는 일이 바로 화두가 아니면서 화두가 되는 거죠.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니까. 밥을 잘하자. 이리고 밥을 잘해. 또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은 일을 잘하자. 말을 할 때는 말을 잘하자. 걸어갈 때는 잘 걸어가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쭉 해나가면 화두가 아니면서 바로 화두다. 쭉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쭉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리사라는 것이 바로 절대성 자리예요. 가리사를 안 놓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뭘 한다? 무정물인 색신을 굴려서 밥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를 안 놓치면서 뭘 한다? 밥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도중사, 상대성을 굴리는 거예요. 가리사를 안 놓치고 상대성을 굴리는 거. 가리사라는 것이 이적이다. 이적이라고 하면 도중사는 사적이란 말이죠. 요걸 절대성이라고 하면 요건 상대성. 요걸 진짜라고 하면 요걸 가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무상이면 요건 유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도중사, 밥을 내가 하는데 이 밥하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중사를 굴리면서 가리사를 안 놓치는 거예요. 이와 사를 동시에 굴리는 거예요. 바탕자리에서 바로 바탕자리에서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이게 이 새말귀라는 것이. 물론 이것을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 나옵니다. 이렇듯이 하나인 목적을 향하여 하나인 사명을 다하는데도 그 수단과 그 방편이 그때와 그곳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승가풍에서는 그 학인으로 하여금 슬기를 살피고 신념과 정진력을 참작하여서 화두를 주는 것이 상례다. 당연한 일이다. 화두를 줄 때 선지식들이 그냥 안 주신다고 해요. 그 사람의 말하자면 예리함과 그 근기의 예리함과 둔함을 보고 그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사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새말귀를 잡으려면 첫째, 설법을 통해서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흐련독존. 흐련이라는 것은 높게 우뚝 솟은 모양이에요. 높게 우뚝 솟은 모양. 독존은 혼자, 그러니까 흐련독존은 혼자 높고 귀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으로 저기 부처님의 뭐예요?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거죠. 본래로 흐련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그 사실을 학인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고 먼저 그 이치를 잘 깨우치도록 하라. 이치를 설명을 해서 이것을 학인들이 이치를 잘 알도록 하라 이 말이죠. 깨우치고.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흐련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사실은 다른 말로 공리를 파악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본래의 그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상대성, 이 상대성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인데, 물론 이 절대성 자리도 텅 빈 자리라는 것을 공성에 대한 공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둘째, 학인들은 반드시 무상법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이 없는 법신이 유상색신, 유상색신은 모습이 있는 몸뚱이지요. 지금 몸뚱이를 굴린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하라? 실질적으로 파악하게 하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화두를 지님이 규범적인 특징이라 하겠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백봉 선생님이 새말귀를 잡기 위해서는 우선 뭐를 했다? 공리가 파악이 돼야 된다. 공성에 대한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본래 나는 무상법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무상법신인데 무엇이? 바로 무정물인 육신을 통해서 온갖 말하자면 모습을 굴린다라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해주라. 그러니까 몸뚱이가 뭐야? 무정물인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주게 해야 된다는 거지.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는 걸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게 해줘야 된다. 저절로 그 수단과 그 방편은 동과정으로 승과 속으로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대치법에서의 새말귀에서의 두 가지의 규범사항은, 첫째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공성의 이치, 공리를 먼저 잘 설명을 해야 되고, 둘째는 반드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색신을 굴려서
이제 모든 모습을 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동정의 앞서시기 하나고 승속의 앞서시기 둘 아닌 바에야 승가풍대는 승가풍대로 좋은 승가풍이요 거사풍은 거사풍대로의 좋은 거사풍인 터이니 만약 그때를 알맞게 맞아들이고 그곳을 알맞게 살피면 아르말이 시기멸하고 정이 절할세 다 끊어진다는 말이죠. 식과 정이 다 끊어져 버리면 진불이 현전 진짜 부처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시연을 무슨 일로 고금의 수단과 방편을 정법인양 여겨서 권과 시를 맞세우고 진과 가를 견주며 오늘의 불행을 탓하고 내일을 광명을 얻는 데 인색하랴. 아이고 우리는 여기 바쁜 제가 알아서 화두도 못 잡고 우리는 공부하기 어려우네.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거사풍인 학인들이여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일념으로 무상신임을 돈증하면 망겁의 공덕장을 성취하리니 그때를 기다려 동해수를 일구로 흡진하기 바란다. 이게 모습을 잘 굴리자 이 말은 뭐예요?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자체성이 없는 그 모습을 굴리자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습을 잘 굴리자 이 말은 모습하고 모습을 굴리는 놈하고 어때요? 같은 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은 공리가 굉장히 파악이 되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리가 뭐라고요? 빈이치지요. 빈이치인데 비었다라는 건 뭐예요? 일체의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실체, 자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변해. 자체성이 없으니까 변한. 일요거사님, 무슨 실체가 딱 있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제 지금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데 이거 실체가 딱 있다면 일심행이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변해서 가지가 않겠지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계속 가야 되겠죠.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비어 있다는 말, 실체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해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그것이 실감이 온다 안 온다를 떠나서 변한다는 말이 비어 있으니까 변할 수 있지. 만약 꽉 차 있으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죠. 비어 있으니까 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어 있으니까 변하죠. 안 비어 있으면 못 변하지요. 그게.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일념으로 무상신임을 돈증하면 망겁의 공덕장을 성취하리니 망겁의 공덕장이죠. 이게 그때를 기다려 통해수를 일구로 어떻게 법상을 보살님 통해수를 입으로 마시면 배불러서 어떻게 먹어요? 한 컵만 먹어도 그냥 배불러 죽을 건데 어떻게 통해수를 어떻게 한 입으로 마셔요? 흡진하기 바란다. 2년 전에도 제가 처음 왔을 때 이거를 전부 사셨는데 예. 그때도 그때 당연히 몰랐는데 지금 봐도 잘 보겠습니다. 여기는 막 완전 흡진이라고 해놨네요. 네. 막 쭉 빨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이거 뭐 그거 뭐 물 한 컵 먹듯이 그냥 쭉 빨아들인다는 흡진. 거기 저기 등강보살님 그 백봉 선생님이 그 시 좀 읽어보십시오. 예. 거기 이제 종성 헐문종성 하철에요.
요요정 아니요, 그 한글로 읽어야지 알죠. 우리 못 알아듣잖아. 불문종성 하철에 오는 호련이 들리나니 종소리는 얼로 오노 어디로 오노 이 말이죠. 그다음에 요요장천 시오가라 까마득한 하늘이라 내 집안이 분명허이 일구 탐진 3,000개 하니 한 입으로 3,000개를 고스란히 삼켰더니 수수산산 각자면이라 물은 물 매는 매 스스로 박더구나. 스스로가 박덕으로 예. 진짜 우리 쌤 뻥치죠. 동의수보다 더 하네. 여기 동해수를 일부러 흡진하기 바란다는데 선생님 저기는 3,000개를 한 입에 마셨다고요. 이 백봉 선생님 오도성이고 예. 그러니까 3,000개는 놔두고 3,000개는 너무 커서 동해수를 일부러 흡진한다는 말이 뭔 말이 돼요. 동해수를 만약에 몸뚱이 내로 해서 그거를 마신다면 한 컵만 먹어도 배불러서 못 먹을 건데 동해수를 어떻게 그 바닷물을 다 먹어요? 그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이제 하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글도 나오겠죠. 저기 백봉 선생님하고 이 좀 읽어 주십시오. 우리 저기 누가 좀 읽어 보실까요? 휴휴 거사님 읽어 보실까요? 예. 휴휴 거사님하고 이류 거사님하고. 목이 괜찮으십니까? 감기균 없습니까? 그러면 있으면 어떻게 해볼랍니까? 좋습니다. 내가 선언합니다. 내가 선언해요. 이거 선언해놓고 다시 말할 여가가 없어요. 이전 화두법을 비방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으로서는 좋은 법이에요. 그러나 요즘 세대는 맞지 않아. 공장에 가는 사람도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배를 타는 사람도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국제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동차 운전수도 생사 문제를 해결할 권리가 있어.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사 문제를 해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전식으로 화두를 가져서 되겠는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님들은 별 문제로 하고 요즘 불교학자들도 화두를 순일하게 가져라 하고 있어. 그런데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선지식이 책임져야 합니다. 선지식이 못 주면 누가 지느냐? 부처님이 져야 돼요. 예, 부처님요. 부처님이 책임질 수밖에 도리가 없어. 이 부처님은 어느 부처님이냐? 여러분은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부처님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는 부처님요. 여러분은 한 분의 부처님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 그 부처님이 책임질 수밖에 도리가 없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데 이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운전수도 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가질 수 있는 화두를 만들어야 돼요. 장사를 하면서도 놓치지 않고 주파를 넣으면서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가질 수 있는 화두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런 화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지금 이거 글이 80년 그 유마경 거기에 유마경이지 80년 유마경 거기에 있는 그 녹음 그 법문 녹취록 중에서 이거를 뽑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80년에 내가 선언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76년에 제가 이 새말기 원문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때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80년에 이걸 이렇게 이제 법문을 내가 선언을 한다. 그러니까 간화선으로는 왜냐면 간화선이 좋기는 하지 공부를 하는데 정말 좋기는 한데
이 제가에서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에서는. 왜? 지금 말해야 되지. 공장에 가는 사람, 배를 타는 사람, 국제시장에서 정신없이 그거 보면은 왜 저기 여기 남대문 시장 가도 그렇게 하는데 막 골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춤추면서. 골라. 예, 막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고르고 이러는데 뭐 이 먹고 이래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가면 막 얼른 고르라 하고 막 정신없이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또 회사 가서 일하셔도 그렇지요. 전력 투구를 해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먹고 하고 있으면 잘리죠. 그럼 처자식이 그냥 안 되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사 문제를 해결할 권리가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선지식이 책임을 못 지면 누가 책임져야 되냐. 지금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삐깔도 소리도 여러분의 몸뚱이를 끌고 달리는 부처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떻게 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느냐. 왜?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살 도리는 내가 말하자면 이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나. 행주자화. 뭐 부처님 경전에도 행주자화가 그대로 선이다 뭐 이렇게 말씀은 하고 계시는데 이 방편으로 옛날의 그 간화사는 그럴 수가 없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이 안정이 되고 시간도 많으신 분들에게 가능했는데 우리는 바로 움직이는 그것이 사는판이 공부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해갖고는 도저히 우리는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는판이 공부판이 되고 내가 바로 선방이 되고 가정과 일터가 바로 법당이 돼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자 그 다음에요. 나에게 사람들이 오면 화두를 주고 있어요. 안 될 줄 알면서 주고 있어요. 시기가 어느 정도까지 익어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처음에 이런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 솔직한 말로. 이 말이 커질 것 아니겠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도 내가 알아. 학자층에서 불교 학자층에서 더 많아. 이것도 알아.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 비방에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예, 백봉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이 새말귀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죽고 비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딱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딱 하셨단 말이죠. 이게 지금 제가 그걸 편집을 할 때 굉장히 그런 걸 감정적으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 비방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옳은 길이다. 이렇게 당신이 딱 결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느낌이.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먹성과 입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요. 사는 집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하는 게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예, 목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저기 무령거사님 읽을 수 있어요? 눈 떴면 읽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무령거사님하고 법상을보살님하고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하는 우리라고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걸 포기해야 되느냐? 이건 있을 수 없어. 부처님도 용서 안 해. 그렇다면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화두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 그것이 새말귀요. 새말귀는 신화두, 화두는 우리말로 말귀입니다. 이전에 선사들이 만들어 놓은 말귀는 전부 혈연을 끊고 심산으로 올라가는 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말귀입니다. 실에 있어서는 물론 세상 사람들이 가져도 좋아요.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질래야 가질 기회가 좀처럼 어려워. 세상 사람들이 화두 가지기가 왜 어렵습니까? 화두를 가질 때는 순일하게 가져야 되거든. 밥 먹을 때도 가져야 된다. 심지어는 대소변을 볼 때도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따져서 선을 그어놓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여다볼 때는 이건 스님들을 바탕으로 한 화두지 일체 중생들 전부를 위한 화두는 못 된단 말이에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장사도 해야지, 농사도 지어야지, 요새 같으면 자동차도 굴려야지, 자전거도 타야지, 이런 사람들에게 변소에 앉아서까지 순일하게 화두를 생각하라고 하면 운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화두는 스님들을 바탕으로 한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달라졌거든. 영 달라졌어. 360도 달라진 거나 한 가지입니다. 예, 현재는 과거에 비해 사회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전식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할 수 없었어. 지구가 가도 끝이 없다. 이런 사고방식이었거든. 또 내 몸뚱이가 내다 하는 사고방식이었거든. 그러나 요즘은 지구가 둥근 줄 다 알지 않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과학적으로 다 알거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이만저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도 느끼지를 못할 따름이지.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것 사실을 알아. 말하면 다 아는데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지금 허공 중에 앉아 있거든. 그거 느껴집니까? 지구가 허공에 떠 있고 지구 위에 제가 있으니 결국 제가 허공 중에 앉아 있는 것이 이치적으로는 확실한데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알긴 아는데 느끼지를 못해. 그래서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다는 이 도리를 말로 하면 알아. 남한테 설명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도 탁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늘 하는 말이 눈이 보는 것 아니다. 귀가 듣는 것 아니다. 입니다. 요새는 의학이 발달되어 이걸 압니다. 의사들이 몸에는 자체지혜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지혜가 없는데 내가 손으로 이걸 어찌 잡을 수 있겠는가? 예. 자,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허공을 자꾸 비대해서 허공을 말하자면 땡겨왔어. 비유로 자꾸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허공이 모습도 없고 가도 끝이 없다. 그러면 내 성품도 모습이 없고 가도 끝이 없다라는 것을 비대하기 위해서, 비유하기 위해서 허공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 빌려서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여기 알긴 아는데 느끼지를 못해. 그래서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다는 이 도리를 말로 하면 아는데 설명도 할 수 있는데 느끼지를 못한다. 참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구가 공중에 둥 떠 있거든요, 사실은요. 이거 우리가 인공위성을 봐서 압니다. 그죠? 진짜 인공위성이 여기에 뺑뺑뺑 돌아가지 않을 때는 지구를 진짜 이 별이라는 거 참 알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 그거 깨달으시면 이걸 다 아신다고 백봉 선생님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 주장은 그거예요. 옛날 몇백 년 전 사람과 지금 사람은 지금 상식적으로 우리는 옛날 분들이 초견성 정도 하신 정도의 그 깨달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이건 지구가 가도 끝이 없다. 땅이 가도 끝이 없다고 하는데 요새는 지구가 공중에 둥 떠 있어서 이게 지금 동서남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동서남북 정해갖고 있죠. 동서남북을 왜 정하느냐? 약속이지요. 약속. 안 그러면은 비행기 같은 거 다 어떻게 떠요? 지도도 못 만들겠죠. 그러니까 약속인데 땅이 가도 끝이 없다. 옛날 분들이 이렇게 알았는데 요새는 이 지구가 공중에 둥둥 떠다니네. 그 지구 자전인가 공전 속도인가? 그게 그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막 6천 몇백인가 8천 얼마? 예?
아워든가? 킬로미터 아워더라고요. 시속. 우리 그 자동차 타고 가면 알지 않습니까? 벌써 150, 60 이렇게 가면 막 그 자동차 그 경기하는 사람들이 250 막 이렇게 돼. 근데 이 지구는 8,000 몇백 킬로. 그러니까 너무 빨리 돌아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이 지구가. 막 흔들림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뭐요? 감각의 한계를 넘어가 버린 거지요. 감각의 한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의 한계를 넘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왜 웃어 무구강보다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해. 감각의 한계를 넘어간다.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만, 자기가 있는 것만 알 수 있다. 그래서 눈 나쁜 사람, 저는 눈이 좋은 편이라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잘 봐요. 이렇게 보면. 근데 눈 나쁜 사람은 뭐야? 안 보여서 머리카락이 있다고 안 해요. 근데 나는 딱 보면 머리카락이 보이거든. 아니, 그거는 누구의, 그거 잘못도 아니죠. 단지 그걸 볼 기능 차이죠. 기능 차이. 그래서 땅이 가도 끝이 없다 라고 옛날 분들은 생각했는데 지구가 공중에 둥둥 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왜? 모든 장기를 다 이식을 하고 있다. 장기도 이식할 뿐만 아니라 인공장기도 다 사용을 해서 지금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하면 그러면 몸뚱이가 뭐가 되나요? 무정물이 되죠. 이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리물이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이것만 알면은 이것이 말하자면 깨달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초견성.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실감은 안 가. 근데 이론적으로는 알아.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감은 안 가지만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 전혀 땅이 가도 끝이 없어. 몸뚱이가 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똑같이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공부하는 방법이 틀려야 되지 않느냐. 옛날에 걸어서 한양 가고 말 타고 한양 가던 그 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쌩쌩 그거 하지요? 비행기 타고 가지요? 앞으로는 그거 1인용 드론 같은 거 타고 다니지 않을까? 응? 드론 같은 거 싹 타고 그냥 막 가지 않을까? 어떤 세상이 올지 잘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돼요. 그 4차 산업혁명 그걸 보면은 진짜 어떤 것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옛날 사람들하고 물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마음자리, 씀씀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같다 할지라도 이런 지식이 발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것이 공부 방법이 같아야 되겠느냐 이거를 제기하신 거예요. 벌써 알고 있는 것을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알긴 아는데 느끼지를 못해. 허공이라는 것이 가도 끝이 없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아. 그런데 이것이 실감이 안 와. 내한테. 왜 실감이 안 올까요? 우리가 이렇게 그걸 보면 TV 화면을 보면 인공위성에서 쏘아서 막 우주가 펼쳐져요. 막 까마득해요. 막 진짜 막 하늘에 막 별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그렇죠? 아, 저 별이 있구나. 우주가 저렇게 펼쳐져 있구나. 이 정도만 그걸 보고 알지. 그것이 실제로 이게 가도 끝이 없다라는 것이 안 느껴져.
몰라 어떤 사람이 그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서 가도 걸어도 사막이고 앞이 안 보이고 똑같은 사막이고 그렇게 되면 또 어쩌려나. 우주인이 그 저기 뭐 이 우주 공간에 가서 가도 끝이 없는 우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왜 이게 설명도 할 수 있고 이치로도 이론적으로도 아는데 이것이 실감이 안 온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기 행궁보살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만 알면 공부하기가 좀 쉽겠는데, 다 이론적으로 알아. 더 공부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실감이 안 와. 왜 실감이 안 올까? 그것만 알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알아. 우리가 다 알아, 지금. 이론적으로 다 알아. 근데 실감이 안 와. 왜 실감이 안 올까? 일유거사님 왜 실감이 참, 일유거사님은 요새 오셨으니까 휴유거사님 왜 실감이 안 올까요? 가짜를 진짜로 하는 가짜를 18번 그렇죠.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죠. 또 저기 무용보살님은요. 왜 우리가 실감이 안 올까? 이게 사실은 더 이론적으로 공부를 더 할 것도 없거든요. 실감만 오면 되거든요. 그렇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인지할 때는 제가 선원장님을 볼 수 있으면 이렇게 거리가 있어야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속에 그냥 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한번 유추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연단과사님은요? 네? 무명. 예. 좋습니다. 또 등광보살님은요? 이 모습이 실제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모습 속에 딱 들어가니까 모습이 나타나는 그 바탕을 전혀 알 수.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지만 이게 몸이 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라는 한정이 딱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이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구나 라고 어떻게 돼요? 몸만 놓으면 무엇이 돼요? 허공이 돼버려요. 실제로 그래요. 참 희한한 거죠. 진짜 희한한 거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나의 바운다리는 어디예요? 요만큼. 이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내 바운다리예요. 가장 이것을 허공을 실감 있게 느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요 바운다리만 놓아버려. 그러면 뭐가 돼요? 이만 이대로 허공이에요. 허공 찾으러 다닐 일이 없어요. 이 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아, 지금 이 몸이 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니구나. 아니구나. 라고 한번 실제로 체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험이 온다고 뭐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어느 날 갑자기 아 진짜 이게 내라고 할 수가 없네. 라고 내가 한번 탁 가슴에 와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되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는 허공이었어. 허공이야. 찾으러 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야. 지금 손 원장님 말씀하신 그걸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실감이 안 나는지. 그렇죠. 예. 알고 있지요,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예. 설명도 다 예, 예.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실감을 왜? 못하는 왜 할까?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한번 지독하게 내가 한번 딱 놔보자는 거죠. 그냥.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딱 묻고 확인이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냐? 내가 늘 하는 말이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때까지 눈이 보는 거다. 귀가 듣는 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면 아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 자꾸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자꾸 하라는 이유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야? 눈이 본다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눈이 본다고 하면 몸뚱이 눈이 본다고 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이 좀 안 좋지. 너무 모호한 질문이지. 눈이 보는 거 아니다와 눈이 본다라는 것과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이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죠? 늘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던 것이고, 아, 정말 눈이 보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눈이 보는 것이구나와 눈이 보는 것이 아니구나와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걸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눈이 본다. 이리고 사실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하지요. 귀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것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동일시가 돼 있죠. 나와 동일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백봉 선생님은 맨날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눈이 보는 것이다와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계속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가요? 한번 소신껏 한번 얘기해 보죠. 그냥. 방향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정방? 하나는 밖으로 나가고 하나는 안으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둘이 되는 것이요. 나하고 안방 이것처럼. 그렇죠.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늘 얘기를 해요. 이 점을 느껴야 돼. 실감이 와야 돼. 그래야지 공부가 진전이 있어. 이것이 실감이 안 오면 진전이 쉽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지금 저거를 본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몸뚱이 내가 있고, 몸뚱이 내 눈으로 저거를 보면은 저게 대상이지요. 대상이 돼요. 그런데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 내 몸뚱이와 저것이 같은 하나의 그 죽글듯이 뻑 올라오는 중냄비 말입니다. 뻑 올라오는 두 개가 동시에 모습으로서 딱 돼요. 그 차이가 있어요. 이게 말로 설명하면 좀 그런데 이해되십니까? 자, 눈이 본다. 아, 크게 말하라고. 그 말해봐. 눈이 본다라고 할 때와 눈이 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제 경험으로는 네, 눈이 본다고 했을 때는 보는 놈이 내가 있어요. 그렇지. 그게 이제 보는 놈이 내가 분명히 있는데 음. 눈이 보지 않는다 할 때는 그것만 있어요. 네, 내 보는 자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이 본다고 하면 상대가 되는 거예요. 상대가 있게 돼요. 내가 있고 네가 있게 돼요. 그 말이에요. 지금 보살님은 상대가 딱 있어서 능과 소가 나뉘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합체가 안 돼요. 나라는 거하고 여가하고 말하자면 같은 모습을 하나의 물거품으로서의 그 어떤 공한 그 모습이 안 돼요.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래요. 자, 중냄비가 있어요. 중냄비가 여기 중냄비가 있어요. 중냄비가 있는데 여기서 불이 있어요. 그지요? 불은 뭐예요? 인연과 조건이지요. 요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끓는 것이 싹 사라져 버려. 죽이 끓어 지금. 여기가 A고 B고 C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눈이 본다 이러면은 요 A가 죽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얘가 하나의 말하자면 실체가 돼서 요 대상을 딱 보게 돼요. 대상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하면 요 죽냄비, 죽 여기 얘가 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얘하고 뭐가 돼요? 같은 푹 끓어오는 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설명이 못 되나? 잘못 설명이 그거 하나? 그러니까 내가 무광보살님하고 이렇게 있어. 그지? 무광보살님하고 있으면 내가 눈으로 본다. 이러면 무광보살님 눈이 있고 내 눈이 있어. 그래, 내가 무광보살님 나를 보게 되면 무광보살님이라는 자기가 일심명이란 대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무광보살님 몸도 무정물이고 내 몸도 무정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바탕이 나타나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지금 모습이 뭐예요? 실체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딱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상으로서 안 되고 하나의 바탕에서 일어난 하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 A가 죽 C를 보는 거예요. 죽 A가 죽 C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죽 A가 죽 C를 보면서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죽이면서 똑같은 죽이면서도 A니 C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나는 무고강, 나는 일심행, 니는 니대로 있고 나는 내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것의 그 바탕은 뭐예요? 죽이에요, 죽. 근데 무광보살님 자기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난 무광입니다. 죽 아닙니다. 죽 무구광이 안 되는 거예요. 무구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죽을 다른 말로 하면 허공이라고 하죠.
그러면 허공에서 나쁜 인연과 조건에서 나쁜 이 A도 뭐야? 재료가 이 본 허공인 거예요. 요것도 허공인 거예요. 근데 얘가 지가 진짜 있는 줄 알면 어떻게 돼요? 모습. 얘가 얘하고 대상으로서 딱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있는 줄 알고. 내 입처에서는 얘들 입처에서는 있기는 있어. 무엇으로 있냐? 가짜로서 있는 거예요. 한으로서.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도 그렇고 그 선사들도 그렇고 무엇을 굉장히 가면 능과 소를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 상대. 저도 그 바탕을 놔두자에서 바탕은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제가 그걸 한마디를 넣었는데 왜냐하면 바탕을 놔두자 하면 바탕을 놔두는 놈이 있고 바탕이 있어서 그럼 이 바탕이 상대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바탕을 놔두자 하는 놈은 뭐예요? 몸뚱이가 무정물이기 때문에 바탕을 놔두자 하는 놈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고 바탕도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노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탕을 놔두자를 모습 공식을 하고 바탕을 놔두자를 자꾸 하게 되면 처음에는 상대로 돼요. 상대로 되다가 나중에는 바탕을 놔두자 하는 놈이 바탕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냥 바탕을 놔두자 해도 그냥 하나가 돼 있어요. 처음에는 상대가 돼요. 처음에는 왜? 바탕을 놔두자 하는 놈하고 바탕하고 둘이 돼 있다가 자꾸 우리가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바탕을 놔두자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바탕을 놔두자 하는 놈하고 바탕하고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말하자면 우리가 꾸준히 공부를 해서 실제적으로 실감을 해야 실제로 새말귀를 잡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우리 낮에 그 얘기 했거든요. 그 알아차린다. 알아차린다라고 얘기를 해. 보통 그지요? 알아차린다. 만약에 눈이 보는 것이다 라는 몸뚱이가 내다라는 개념으로 알아차린다 하면 그 사람 내가 미쳐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알아차린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차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바로 바탕자리에서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에서 일어난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굴릴 때 그냥 알아차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보통은 몸뚱이 내다 해가지고 알아차린다 하거든. 그걸 자꾸 하면 머리 진짜 지나버리는 거지. 그건 알아차린다가 아니에요. 말마디는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진짜 다리에 지나시겠네. 45분이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할게요.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백봉 선생님은 당신은 이미 다 공성을 요달을 하신 분이라서 되게 쉽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그 점에서요, 선생님도 그걸 요달하셨기 때문에. 이거 저는 요달하고 그러지 않는데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체험을 해야 된다. 실감을 해야 된다. 근데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실감하는 방법이. 백봉 선생님이 적어놨죠. 행공보살님 알지? 뭐라고? 실감 난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됩니까? 선생님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스승을 믿고 나는 실감 난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게 방법이래요. 실감 난다. 이렇게 문답식으로 쓴 거 이게 백봉 선생님 이렇게 쓰신 겁니까? 아니고
백범 선생님 아까 녹취록 있잖아요. 녹취록을 보고 거기에 녹취록 답을 보고 녹취록 그 답을 보고 확인으로서 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물으면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탁 느끼지를 못한다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느끼겠습니까? 우리 정말 바라는 거잖아요. 그냥 눈이 보는 거예요. 성경 그거를 느끼는 방법을 실감 넘다 하는 척하고 사실 응. 법상을 하나 세웠는데 네? 법상을 응. 우리 처음에 법상을 세우려 했잖아요. 그 그 문수살이 문제를 품에. 생각이 이전에 응. 그 생각이 있다. 응. 그게 본다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그렇죠. 실감이 좀 약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수살이 문제를 품에다 법상을 세우라 했잖아. 이 몸은 전부 헛것이고, 그렇게 법상을 세워서 나중에는 이 법상도 전부 헛것이다, 공하다. 이렇게 하라고 문수살인 문제를 품에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방법을. 이것도 우리가 법상을 세우는 거잖아요.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이 법상을 세우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법상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빗소리면 법상도 하나 세워. 그렇죠. 그것도 법상이에요. 법상을 세워서 지혜 있는 법상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자꾸만 뭘 한다? 지혜 있는 방편을 자꾸 끌어들여서 하는 거죠, 지금. 자, 좀 쉬었다가 하셔야 되겠습니다. 힘드시죠?